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이에요. 나흘간 쉬었다가 이렇게 일터에 나가실 때는 조금은 피곤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다른 때보다. 그래도 이제 하루가 이렇게 다 저물어가는 이런 시간이니까 조금은 이제 마음이 한결 조금 가벼우리라 생각이 돼요. 그럼 저랑 편한 마음으로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엉기릉. 자, 이 엉기릉이 들어가는 거는 응집력, 응고, 이게 굳어가는 거, 응고, 아니면 응시, 이게 한 곳을 쫙 똑바로 이제 바라보는 거. 그럼 우리가 응시 그러면은 또 이거 말고도 동음이어로 본다 그러면은 이 응할 응자에다가 그 다음에 시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시를 집어넣으면은 뭐 시험을 보다 할 때 응시, 이것도 응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볼시 써갖고 응시, 이게 똑바로 쳐다보는 거. 이런 것도 동음이어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파악하면은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이 글자의 그 자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거는 얼음빙, 부수의 얼음빙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의심할 의. 의심할 의는 제가 이미 그 자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설명을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엉기릉도 있고 굳어지다. 그래서 응고할 때 굳을고자랑 같이 짝꿍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얼음, 그러니까 얼어서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 냉동실에 내 손에 물이 이렇게 약간 묻어 있는 상태에서 얼은 걸 딱 집으면 손이 탁탁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얼어서 탁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엉기다, 그 다음에 굳어지다, 이런 얘기인데, 예, 다시 이렇게 또 달리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이런 걸 먹고 이제 기름이 이렇게 만약에 있는 상태에 프라이팬에 이제 기름이 뜨거울 때 가열될 때는 액체 모양이지만 차가운 데 너무 하얗게 굳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가열할 때는 액체같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였는데 나중에 굳어버리면 하얀색으로 변하잖아요. 응고가 됐을 때. 그러면 응고가 되니까 의심난다는 거는 아까는 분명히 투명했는데 이제는 굳어서 하얀색이 됐네. 이런 것처럼 굳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기름이 이제 굳어서 그런 것처럼 응고되다.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하나로 탁 뭉칠 때 응집력. 이럴 때도 이 응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의심할 의 같은 경우에는 자전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길을 가다가 그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린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전에 보면. 그러면서 즉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데서 의심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자전에서는. 근데 제가 의심할 의 같은 경우에는 획이 많으니까 제가 제 방식대로도 설명해 드렸고 또 자원 설명에도 이미 해드렸어요. 이거는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도울좌. 도울좌 그러면은 뭐 우리 귀에 익숙한 것 중에 보좌, 보좌관, 보좌역 뭐 이런 거라든가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딱 보면은 좌평, 이래서 백제 시대 때 어떤 벼슬 등급을 말하는데 지금에 말하면 이제 국무위원, 좌평 중에서 최고, 지금에 말하면 국무총리 그러면 상좌평, 이렇게 이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우리가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영의정, 상좌평 그럼 영의정이고, 또 이렇게 뭐 고려시대다 그러면 문화시중, 또 고구려다 그러면 뭐 대대로, 신라 그러면 시중,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왕 밑에 바로 밑에 어떤 벼슬 등급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를 이제 나타낼 때 뭐 좌평, 상좌평, 이 백제 시대 때 이거는 좌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도울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자가 나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그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뭐 국회의원이 있다라면 국회 보좌관 이런 얘기 우리가 그 귀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내 오른팔이야, 저 사람은 내 왼팔이야, 뭐 이런 것처럼 나에게 어떤 아주 친밀하면서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이쪽 방면에 조금 약한데 그 방면에 대해서 옆에서 이렇게 탁탁 찔러준다든지 미리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럴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왼좌는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오른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수족처럼 친밀한 그런 관계에도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거죠. 이 자원 설명에서. 그럴 때 돕는다는 건 사람을 돕는 거니까 사람이 나온 거고, 쉽게 말하면 형성 문자죠. 이거는 형성 문자인데 제가 이제 형성 문자이지만 이제 회의 문자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여기서 요거 하나만 더 부분적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다시 쓸까? 여기서 이렇게 생긴 왼좌라든지 오르누, 그다음에 뭐 버두, 또 우리 귀에 익숙한 것 중에 그다음에 이슬류 이렇게 나오면은 이 모양이 지금 위에 있는 게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손수로 보는 거예요, 손수. 그리고 여 밑에 있는 거는, 이 글자에 있는 거는 또 힌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거 무조건 가로 세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글자의 필순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인공은 가로부터 쓰니까 이거는 필순 순서에서는 이 가로가 먼저고, 오르누 같은 경우에 입구니까 세로부터 쓰니까 이건 세로부터 쓰는 거고, 버두는 가로부터 쓰니까 가로, 달월은 세로부터 쓰니까 세로, 이런 식으로 속에 있는 글자의 필순에 따라서 위에 겉에 이 손수의 변형이 이제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이거 쓸 때 다 똑같지 않아, 통일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그냥 설명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구멍공. 자, 이 구멍공은 보통 우리 귀에 익숙한 것 중에 공맹 그러면 공자와 맹자, 뭐 맹 그러면은 우리 왜 한자를 보면 만맹, 우리가 왜 맞이할 때 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서예 붓글씨 쓰는 사람들 보면은 정확한 연도를 쓰는다기보다도 뭐 개축년, 뭐 맹하 그러면 초여름이란 얘기고, 올해 뭐 이거 글자를 썼다, 초봄에 썼다 그러면 맹춘, 겨울에 초겨울에 썼다 그러면 맹동 할 때 이게 만맹자 쓰는데, 공맹 그러면은 공자와 맹자를 말한다. 아니면 공작, 어떤 벼슬 이름 말고 공작, 백작, 후작 이럴 때 말고 공작새 그럴 때도 공자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전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어린아이, 애기들, 어린아이의 그 머리 부분이 아직 그 윗부분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구멍을 본뜬 글자,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형자 이렇게 나와요. 자전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자원에서는 요 새을을 보통 새는 종류가, 자, 맹자를 지우고, 자, 새 뜻이 새 있는 거 보면은 그러면 새조가 있고, 그다음에 새추가 있고, 그다음에 새을이 있어요. 그러면 다 뜻은 새인데 새조, 새추, 새을이면은 이 새는 공작새처럼 아니면 꿩같이 깃털이 예쁜 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새추는 온갖 잡새고, 그 다음에 새을은 물에 동동 떠다니는 오리나 백조, 고니 뭐 이런 걸 나타낸다. 근데 완전히 구별해 쓰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구멍공에서는 그 자원 설명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새을을, 이 모양이 새을이에요. 새가 어느 새를 말하냐면 제비를 뜻해요. 이 자원 설명에서는. 그러니까 제비가 이렇게 날아들면서 그 아들, 우리 집에 새가, 왜 제비가 되게 보면 남쪽에서 이제 우리 봄 되면 오잖아요. 3월 3일 날 오게 되면 우리 집에다가 예를 들어서 둥지를 틀어서 우리 집에 새가 머물러요, 제비가. 그렇다면 우리 집에 이제 아들을 낳는다, 이런 아들을 낳을 징조다, 이 제비가 날아 들어오면은 우리 집은 이제 아들 낳을 징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이 구멍공이 통한다. 구멍이 있으면 뻥 뚫려서 물을 부어도 잘 통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제비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아들 낳을 징조다, 이런 걸로 징조라는 것이 이제 이 뜻을 여기에 더 발전해서 통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자전 설명 말고 자원에는.
자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형 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기 머리 윗부분이 구멍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형, 그러니까 그 모양을 그대로 본뜬 자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설명이 약간씩 좀 달라요. 자언하고 자전하고. 그러니까 들으시기에 좀 더 와닿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세 자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새로운 문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